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지난달에 먼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연내 추가 금리 인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한은에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9월 FOMC까지 지난주까지는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좀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는 관점이 좀 나왔었지만 최근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지 미국 내 움직임도 주목되죠. 전성진 전문가님. 네, 서경영 금융통화위원은 29일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 판단된다.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 정할 것이. 네.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어쨌든 우리 장이 좀 잘 소화를 해줬고요. 하지만 8월장의 그 조정 양상을 보시면 어쨌든 그 8월에 우리 장의 그 조정이 유독 컸던 것이 테이퍼 텐트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도 또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점차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장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가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할지 아니면 좀 지금 9월 초처럼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매수 기조를 이어갈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금리에 대한 전망 듣겠습니다. 전성진 전문가님. 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29일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판단된다.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은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는 가계부채 문제로 추정됩니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와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위원은 시장에 직설적인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부채 수준이 과도하면 자산 가격 반락 가능성과 취약 부문의 디폴트 리스크가 커져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수요 여력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자산 가격 상승이 신용 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지금으로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금융 불균형 관리를 우선시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통화정책 결정의 일원인 서 위원은 금융과 실물 간 회복 시차가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 부문 또 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큰 차이가 있어 경제 주체에 대한 무차별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결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통위 내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이나 일부 경제 주체에게는 아주 아픈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시중 통화량 평균 잔액은 광의 통화 기준으로 3,443조 9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0.9%인 32조 1천억 원이 증가를 했고 1년 전에 비교를 해서 11.4%나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통화량 증가의 과속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축은행 쪽에 대출도 급증했더군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대출 증가세를 조절해달라고 저축은행 쪽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채를 조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단 이것은 뭐 조절된다고 보더라도 2차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이제 디폴트 우려감들, 리스크들인데요. 취약계층, 가계,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들 계속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영환 전문가님께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좀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때까지 쭉 역사를 한번 지켜보면은 이 금리 인상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좀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환율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해서 환율이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그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이 탄탄하기에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역시 상승을 하고 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변수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봐주실 건가요? 전성진 전문가님. 금리 인상의 취업적인 수혜주는 은행주이지만 보험주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스몰캡인 그 하나생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주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생명은 내재 가치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서 이번에 곧 시행될 IFRS 17의 이슈와 더불어 금리 인상의 동시 수혜를 받아 지금 관심을 가져볼 때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 꼽아 주셨고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기 현재 그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개파락 한 선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봉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그러니까 1년 만에 최고치, 지금 경신 시도 나오는 가운데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이 이어질지 여부, 또 금리 인상 이슈 소화하면서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